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던 조국 장관의 남동생 갑자기 병원에 어제 입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조국 법무장관 주변 가족을 둘러싼 검찰의 수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다 그 수사받는 대상자들이 시간을 지체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국 장관의 남동생 웅동학원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 문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로 예정됐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면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 허리 수술 오늘 영장실질심사 받고 나서 그 중간에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겠다 영장실질심사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연저술이 명백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정경심 교수 잘 아시다시피 10월 3일과 5일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만은 10월 3일에는 실질적으로 5시간 정도밖에 조사를 받지 못했고 나머지 시간은 뭐 휴식 시간에 점심 식사 뭐 이랬고요. 10월 5일에는 무려 15시간이라는 조사를 받았지만 이 조사 중에서 실질적인 조사 시간은 2시간 40분 정도에 불과했고 나머지 시간은 10월 3일날 조사받았던 그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고 휴식, 식사 뭐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2시간 40분 그러니까 합쳐서 7시간 40분 정도 이틀 소환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7시간 40분 정도밖에 조사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3차 조사도 받을 것이고 또 어찌 보면 3차 조사에서 또 저런 식으로 지연전술을 쓴다면 4차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왜 지난번에 9월 23일 날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도 11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11시간이 걸린 이유가 바로 정경심 교수 측이 계속해서 뭐 변호인 입회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달라 이거는 압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두 차례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받았죠. 그 다음에 뭐 점심 식사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11시간이 된 것이지 검찰이 늑장을 부려서 또는 먼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11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11시간은 여권의 공격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왜 이렇게 조국 장관 일가가 검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을까? 지연시키고 있으면 본인들한테 유리하다는 판단 때문일까?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서초동에 주말마다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위는 검찰개혁, 조국 수호 두 가지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그 본질은 조국 수호입니다. 검찰개혁은 사실은 어찌 보면 수십 년 전부터의 우리 숙제였고 왜 하필 지금 검찰개혁이냐 이런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검찰개혁을 하더라도 조국 장관 수사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찰개혁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그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조국 장관을 수호하겠다는 의미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의 구호가 공허하게 국민들한테 들리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서초동의 시위가 계속해서 지금 열리고 있고 여권에서는 은밀하게 이 부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검찰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하나로 돼 있다 그러면서 서초동 시위와 광화문광장 시위가 벌어지고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위 숫자를 아마 여권에서는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투쟁본부가 결국은 청와대 아니냐 뭐 이런 어느 유튜버의 진단도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까지 동의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런 걸 계속 늘려가면 검찰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검찰의 압박을 계속 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주 주말에 열리니까 검찰은 부담을 가질 것이고 그렇다면 이 수사가 흔들리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조국 장관과 그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이거와 연관된 문제입니다만은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위원회라는 걸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 검찰개혁위원회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어찌 보면 개혁 아이디어를 놓고서 지금 경쟁을 벌이고 검찰개혁위원회는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의 본래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조국 장관 그 패밀리에 대한 수사를 멈추거나 적당히 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1, 2, 3호까지 나왔습니다. 뭐 특수부, 뭐 축소니, 뭐 이런 1, 2, 3호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또 3호가 나왔는데 대검의 감찰권을 회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검찰의 감찰은 검찰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법무부에서 감찰권을 가지고 검찰을 통제하겠다. 지금까지는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권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었는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의 관행이나 수사의 방법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법무부의 감찰팀을 통해서 검찰에 압박을 가하겠다. 그리고 그걸 통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검찰로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끼겠죠. 왜 그러냐면 내가 한 수사에 대해서 이게 뭐 피의자 말만 듣고 뭐가 인권이 훼손됐네, 뭐가 어찌 됐네, 피의 사실이 공표됐네 압박을 가하면 그냥 쉽게 말하면 수사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하면요. 피의자는 활개치고 검사는 위축되는 사태가 벌어질 텐데 지금 법무부, 조국 장관의 법무부는 이런 수사 위축 그걸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조국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수사를 말합니다. 이것도 검찰개혁위원회 출범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압박은 검찰에 대해서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의 부담도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그걸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검찰개혁위원회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현실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노리고 시간을 끌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얼마 전에 조국 장관이 법무부 청와대에 가서 법무부 업무 보고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검 감찰본부장 결재를 했습니다. 그럼 대검 감찰본부장이 지금 일주일 남짓 됐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 바로 검찰개혁위원회가 얘기했던 검찰에 대한 감찰권 회수 이거와 마찬가지로 대검 감찰본부장이 그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계속 지적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검찰 수사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할 텐데 지금 조국 법무장관 그 일가의 수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감찰본부장이 빨리 역할을 하라. 빨리 역할해서 이 조국 장관 관련한 이 수사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좀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문제를 제기하라. 그러면 검찰 수사가 위축될 것이다 하는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간 끌기라는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쓴 적이 있는데 원래 검찰은 당초에 10월 말 정도에 이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본인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월 말이면 8월 27일에 본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에 한 2달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짓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대한 압박이 하도 세게 나오니까 검찰이 이 부분을 좀 앞당겼습니다. 10월 중순 정도에 매듭 일단락 짓는 것으로 이렇게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조범동, 조국 조카 또는 정경심 교수 소환 뭐 이런 거를 조금은 앞당긴 측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사 시간표가 하나씩 둘씩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지연 전술을 조국 장관 그 일가가 펴고 있는가? 저는 수사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검찰의 부담도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권의 압박 논리 이것도 설득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뭐 이거 안 되니까 저거 털고 저거 안 되니까 이거 털고 결국 먼지털이식 수사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사 기간을 지금 길게 일부러 늘려놓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 줄이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늘리고 있는 방법은 정경심 교수가 계속해서 한 2번 정도면 마무리 지을 이 소환 조사를 3번, 4번으로 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국 장관의 동생, 오늘 만약 영장실질심사를 하면 오늘 저녁쯤에 아마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돈을 전달해 준 사람은 이미 구속이 됐는데 지금 돈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전달해 준 사람이 구속됐는데 받은 사람이 구속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쯤에 구속되고 또 웅동학원 채용 비리는 이제 일단락돼서 넘어갈 텐데 그걸 지금 본인이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구인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기에는 검찰도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검찰이 머뭇거리면 또다시 수사기간이 연장됩니다. 허리 수술하면 적어도 며칠간은 또 뒤로 미뤄집니다. 바로 이런 걸 노리고 있는 것이다. 그 4번째가 바로 조금 더 시간을 끌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의 전체적인 수사기간이 길어지면 또 길어졌다고 뭐라고 하고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뭐라고 하고 피의사실 공표 지금까지 하나라도 증거 잡은 거 있습니까? 증거 잡지 않고 신문에 검찰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했다. 이 부분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려면 자 누가 누구한테 흘렸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제시해야지. 그 부분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 채 오로지 검찰 관계자라고 신문이 그 신문도 메이저 신문은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것도 결국 수사 방해 행위의 일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조국 장관 일가의 이 수사 지연 행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거기다가 검찰개혁 이 구호를 얘기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도 검찰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넣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윤석열 검찰호는 아마도 수사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위축은 되겠죠. 그러나 그 위축됐다고 해서 이 수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는 이런 일은 현재까지는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도 벌써 3호까지 나왔습니다. 어제는 오후 9시 이후에 조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에 불려가는 사람들은 오후 9시까지 최대한 길어봤자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고 9시 넘어서 조서 열람은 뭐 9시 넘어서 그건 본인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가능한데 9시까지밖에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는 상황 이런 것이죠. 첫 번째가 특수부 폐지, 검사장급 이상의 관용 차량 이용 금지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집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앞으로는 공개 소환은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2번째 검찰개혁 지시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바로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 폐지입니다. 자 여기서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개혁위원회와 그 다음에 여권의 검찰개혁 압박이 더욱 강화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4호 지시, 5호 지시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여권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게임 방식도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이것이 사실은 조국 장관 관련한 이 수사의 진전 속도 또는 방해 뭐 이런 부분하고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청와대와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 조국 게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